네, 종목을 투자할 때는 근거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가근의 근거 있는 종목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들 그리고 공략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에브리싱 랠리가 끝난 건지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금 모두 다 지금 하락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이에 대한 노이즈가 들려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갈 길이라면 이런 노이즈들을 이용해 봐야 되는지 워낙에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잘 봐주시니까 오늘은 반도체 특집으로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그 공포가 시작이 된 건지 세계 3위 낸드 기업이잖아요. 일본의 키옥시아가 어닝 쇼크에 하한가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런 악재에 대한 방아쇠를 당겼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제 키옥시아는 사실 3등보다는 4등에 가깝고요. 4등? 예전에 네. 그 도시바하고 샌디스크의 그 얼라이언스가 있었을 때는 사실 그 당시만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이 컸고 네. 시장의 기술력을 선도했고 뭐 네. 그런 이제 되게 좋았던 기업인데 이제 낸드 시장에서 대응을 잘 못하면서 도시바에서 분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키옥시아라는 이름으로 분사를 한 상태에서 상장 폐지까지 갔다가 다시 상장된 이런 좀 역사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굳이 이제 우리나라 따지자면 예전에 이제 현대전자랑 LG반도체가 합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막장까지 갔다가 다시 업황 살아나면서 이제 겨우 살아난 이제 업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시장에서 뭔가 약간 이제 간과했던 게 뭐냐면 키옥시아가 이제 최근에 낸드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좋았고 디램 가격도 좋았지만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이 너무 좋아서 SSD가 너무 좋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키옥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 눈높이가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업체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체들의 네. 수익성에 맞춰져 있었다라고 보면 키옥시아는 이 보시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시설 투자가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캐펙스 대비 매출액 대비 캐펙스가 14% 정도밖에 못 들어갔어요. 보통 이제 국내 기업들 이제 반도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네. 경우에는 매출 대비 캐펙스 비중이 대략 20에서 24, 5%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14%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캐펙스가 못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선단 공정 자체가 이제 최신 공정 비중이 낮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캐파 증가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의 수익성의 눈높이를 가지고 기대하고 있다가 막상 실적을 딱 가니까 이거 실적이 너무 안 좋네. 생각보다 반도체 별로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우려가 확산됐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오해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이 나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뜯어보기 시작하며 하고 키옥시아가 왜 실적 발표 때 수익성이 안 좋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왜 가이던스도 제대로 못 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다시 국내 기업들 중심으로 월요일 날 급반등을 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옥시아발 그 실적 쇼크는 크게 뭐 걱정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투자가 안 된 곳이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만큼의 실적을 기대하는 건 애초에 무리였었던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제 우리 시장에 이런 반도체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좀 안 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 워낙 지금 AI 버블론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정리한다는 이 월가들의 큰 손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피터 틸도 그렇고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금리에 대한 부담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AI 버블론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제 버블론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100가지를 설명을 해도 그래도 버블이야 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사실 버블론의 논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과거의 그 인터넷 버블 대비
이랑 비슷하다 지금이 이제 버블론자들이 말하는 건 그건데 이제 그때랑 여러 가지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그 당시 그 미국의 그 S&P 500 안에 들어있는 테크 기업들 대비 수익성은 2배고 밸류에이션은 그때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랑 비교해 보면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수익성이랑 감안하면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버블은 아니다라는 이제 논쟁이 좀 그런 근거가 되는 건데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 그 당시랑 지금이랑 보시면 그 당시에는 그 어느 정도로 투자가 많이 들어갔었냐면 그 자기네들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보다 투자하는 현금 흐름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랑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의 한 50-60%만 실제로 투자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2배 정도가 투자가 돼야 인터넷 버블이랑 비슷했던 시설 투자가 된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미국 쪽에서 나오는 버블이 아니다라는 논거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버블이 본격적으로 되려면 신규 상장 기업들이나 이 기업들의 유상증자, 그러니까 즉 자금 조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규 상장도 그렇고 유상증자도 그렇고 이 유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 비중이 있는데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인터넷 버블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당시 대비했을 때는 거의 한 10% 20% 수준밖에 안 된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 오픈 AI, 지금 오픈 AI가 뭐 그 비상장 상태에서 지금 가치 평가 받고 있는 게 대략 1조 달러라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오픈 AI가 유통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 못지 않은 뭐 수준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이런 조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랑 비교했을 때는 그 유통시장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 그러니까 AI 관련된 테크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당시보다 거의 1-20%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인 거는 이제 사실 버블이 아니다라는 건 실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적을 기다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버블이다라고 하면 빠지고 아니다 괜찮다 실적 좋은데 뭐 이러면은 다시 반등하고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금 조달하는 비중이라든지 IPO 수만 봤을 때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 과거 100이라고 하면 지금은 겨우 25%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로 본다면 과거보다는 조금 더 건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완전한 뭐 거품이라고까지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논란이 있는 게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가격도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인데 이거 부담 아닐까요? 네, 그 방금까지 말씀드린 두 개는 이제 사실 괜찮다. 반도체 시장이 그래도 괜찮은 거니까 괜찮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램 가격이랑 낸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이 오르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은 올라가고 네.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이제 이게 만약에 바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주가는 이제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IT 그 제조 메이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C 업체나 스마트폰 업체들이 부담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조금 피곤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틀 전에 나온 트렌드포스의 그 리포트를 보면 이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PC 제조업체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그 수요도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트렌드포스닷컴에 의하면 걔네 그 내년도 노트북 시장이 실제로 감소할 거다. 스마트폰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 원가는 올라가고 노트북 역시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거의 한 2달 사이에 소비자 가격은 거의 2배, 반 3배까지도 이제 디램 모듈 가격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램을 업그레이드 하려도 개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던 수요들도 굉장히 확 차갑게 식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서 좋은데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줄면 다시 가격은 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반도체 가격이 거의 고점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익 전망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시면 저희 노트북 안에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SSD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D램만 차지할 경우에는 대략 평균 5% 정도가 이제 부담 없는 상황. 그래서 D램 가격이 굉장히 올랐을 때는 10% 정도였는데 지금은 SSD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노트북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14, 5%, 평균적으로 10에서 18%고 평균적으로 14% 정도인데 이 원가 비중이 지금 2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트렌드 포스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PC 제조업체들은 이 가격을 그대로 팔면 자기들의 마진이 줄거나 네. 아니면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틀 전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HP, 델 이런 게 폭락을 했었는데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HP, 델에 대한 그러니까 PC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AI 더불어서 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PC 업체들의 마진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면 물론 지금 전체 시장에서 PC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격이 너무 원가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면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반도체 가격 하락에 이제 어느 정도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블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버블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계속 증명을 해도 버블이야라고 하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좋은 건 맞는데 수요까지 건드리는 건 이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가 하나씩 지표를 확인해 가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시장에 이목이 쏠리는 건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될 거잖아요.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또 동시에 FOMC에 대한 결과까지 나올 건데 그럼 우리는 시장에서 숫자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 사실 시장에서 잘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가 될 정도로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시나리오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별로 못 오를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그로부터 이제 미국장 기준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그때부터 10% 이상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사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도 별거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였는데 그 사이에 반도체 기업들의 그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급락한 부분들은 다시 메이크업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에 하나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치거나 가이던스가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내일 사실 점치는 거 말고는 네. 이제 내일 실적을 봐야 되는데 어제 딱 요 시간에 속보로 뜬 게 뭐였냐면 네. 그 젠슨항이 GPU 5천억 달러 주문이 네, 들어왔다라는 맞아요. 내용이었거든요. 그 자신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이제 두 가지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적 안 좋으니까 미리 약치는 거다.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이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실제로 내일 까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어떻게 오늘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무의미한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 하루만 좀 버텨보자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할 것 같고 내일 6시 정도에 진행할 실적 발표랑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서 향후 방향성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 계속해서 매각한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결국에는 매각을 하는 이유가 AI 관련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순환 매이지 거품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점검들 받아보고 싶은데 11월 5일에 테크윙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10월 말까지 잘 가다가 그 뒤로는 반도체주들 워낙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선 저희 상승률은 5%대 챙겨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5%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52,000원대에서의 전략은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세워볼까요? 네,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도 이제 봐야겠지만 계속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 소부장들은 지금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사실 3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대한 투자 발주가 4분기, 특히 이제 12월, 1월 달에 많이 이제 집중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2026년에 대한 캐펙스가 굉장히 크게 지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소부장들은 이제 대형주들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것들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충분히 오고, 이게 시장에서 버블론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대형 반도체 업체들보다는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HBM을 중심으로 한 그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뭐 테크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낸드 관련된 업체들, 테스 이런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주가 조정 시에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는 대략 한 12월 말 1월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 중심으로 한 반도체 장비는 조정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하다 말씀해 주셨다면, 그러면 테스도 같은 방향성에서 언급을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61%대 상승률 냈고 시기 워낙에 잘 잡아서 목표가 달성까지 나왔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신고가 5만 원대 지나가다가 요즘 다시 4만 원대 와 있어요. 이거 가격 괜찮을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낸드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낸드 상황 너무 좋습니다. 이제 너무 좋아서 PC 메이커들이 부담을 가질 정도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대응을 하려면 사실 캐파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 캐파 투자가 예정이 돼 있고, 테크윈과 마찬가지로 12월, 1월 달에 26년에 대한 어느 정도 투자 스케줄이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발족을 시작할 거니까, 네.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잘 기다렸다가 저점을 잡아보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저점 잘 잡아서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